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본부입니다. SNS를 보다가 문득 이런 기분이 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 삶이 나쁜 건 아닌데, 피드를 스크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 기분 말이죠. 누군가의 여행사진, 누군가의 반짝이는 일상, 누군가의 성취와 행복.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기분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SNS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삶이 화려하지도 않고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SNS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고, 왜 어떤 사람은 비교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지, 그 심리의 차이를 하나씩 들여다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행동법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SNS 안에도 충분한 사람 특징 7가지. 1. 보여주는 삶보다 실제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 찍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반복되면 삶의 중심이 경험하는 것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적 동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좋은 경험, 반응이 없으면 별로인 하루가 되는 것이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경험 자체를 중심에 둡니다. 누가 봐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 감정을 자극으로 덮지 않는다. 불안하거나 공허할 때 많은 사람이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피드를 스크롤합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불편한 감정을 잠시 회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회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극으로 감정을 덮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게 됩니다. 잠깐 덮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덮고 또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면 왜 자꾸 허전한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데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잠깐 들여다봅니다. 지금 왜 불안할까? 무엇이 허전한 거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산책이든 글쓰기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든 자기만의 회복 방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3. 비교보다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는데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죠. 문제는 SNS가 이 본능을 너무 효율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SNS에는 누군가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라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내 평범한 일상 전체와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이 구조를 압니다. 그래서 외부 기준보다 자기 기준이 먼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여기서 멈춥니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4.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SNS를 들여다보는 건 심심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조용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죠. 그런데 연결과 친밀감은 다릅니다.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외롭고 한 명과 깊이 연결되어도 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능력을 자기 충족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정비의 시간으로 보는데요.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5. 인정 욕구를 스스로 다룰 줄 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건 결핍이 아닙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문제는 그 인정의 출처가 전부 외부에 있을 때인데요.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반응이 없으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이 상태가 되면 SNS 하나가 하루 기분 전체를 결정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인정 욕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채울 줄 압니다. 나는 오늘 이걸 잘했다. 이 선택은 나다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감각,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인간관계의 수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SNS는 관계의 숫자를 가시화합니다. 팔로워 몇 명, 친구 몇 명, 반응 몇 개. 마치 그 숫자가 내 연결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심리적 안정은 관계의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고작 5명 안팎이라고 했는데요. 1000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외롭고 단 2~3명과 진짜 연결되어 있을 땐 든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볍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몇 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관계를 깊게 가꾸는 것. 그게 외로움을 줄이는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 행복을 현재에서 찾는다. SNS는 늘 더 나은 삶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행복할 수 있어. 지금은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갖추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늘 미래의 조건에 묶어두는 심리인데요.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준비 중이 되고 행복은 영원히 저 멀리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의 재료를 찾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조용한 아침, 마음이 통하는 짧은 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행복을 현재에서 찾는 습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더 보려는 그 작은 방향 전환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SNS를 줄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나의 기준 질문 던지기.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밖에 있느냐이죠.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매일 짧게라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기준으로 하루를 살았나?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 것인가? 남의 시선이 만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딱 3분. 노트나 메모 앱에 오늘 내가 진짜 좋았던 순간 하나만 적는 겁니다. SNS 반응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만족했던 순간. 처음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외부 기준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둘째, 주 1회 SNS 없는 반나절 실험하기.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딱 반나절, 일주일에 한 번만 SNS 없이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시간에 해야 할 건 따로 없습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책이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감각으로만 하루를 느껴보는 것. 처음엔 손이 자꾸 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외부 자극에 의존하고 있었나. 이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훈련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내 삶에서 진짜 관계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하기. 이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SNS 팔로워가 아니라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사람, 혹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정작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연락해 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 요즘 문득 생각났어. 딱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연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를 더 깊게 가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넓게 연결되려는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연습. 이게 쌓이면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그 질이 달라지면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해보세요. 작게 시작한 것이 결국 내면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전부 지배하지 않도록 조금씩 자기 안에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게 내면이 단단해지는 방향입니다. SNS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행복은 남에게 얼마나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셔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보여지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잘 돌봐주세요.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